아니 어제처럼 한번 입장 해보시라고.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하지 맙시다. 아니, 제발 고소하지 이게 말아주십시오. 정치인이에요? 아니죠. 정봉주 의원이 권고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제 피의자에게 이건 상당 고소라고 가르친 그 내용이에요. 하세요. 자, 네.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저 때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때 워낙 강하게 양측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뭐 그런 논란이 또 한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봉주 후보 자체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주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일단 나이도 많고요. 또 정치 경력도 이재명 대표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이지만 이전의 수석 최고위원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본인의 행동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등을 갈라질 수 있는 보겠습니다. 명심 업은 김민석 최고위원 선두 질주. 네. 민주당 지금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전당대회를 뽑는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명심을 업고 현재 최고위원 선두로 올라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민석 의원 사실 주말 동안에 이 전당대회가 호남 지역을 돌면서 있었어요. 몇 표를 얻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전북에서 19%, 광주에서 17.42, 전남에서 17.38. 네, 한 20% 남짓한 이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들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거의 한 5분의 1은 김민석 후보를 뽑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다 1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게 지금 다 김민석 후보가 광주, 전남, 전북 모두 최고위원 투표로는 1위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체 누적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아니 왜 이른바 제명픽인데 왜 4위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누적은 4위였는데 그때 1위가 정봉주 의원이었죠. 정봉주 전 의원이었는데 그 뒤에 약간 올라왔습니다. 1위, 2위까지 좁혀졌는데 요번에 호남을 포함을 하면 역전이 됐다라는 거죠. 이 김민석 이 후보가 1위, 정봉주 후보가 2위로 한 2%포인트 차이가 지금 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체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4위에서 2위에서 1위로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친 게 그럼 대체 뭐냐? 이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원래는 뭐 최고위원 선거 준비 생각 안 하신 상태에서 우리 대표 선거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뭐 선거 전체는 잘 챙겨주고 계셔서 고마운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제 선거도 하시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근데 왜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아, 찍혀버렸어. 찍혔어요. 하하하하. 이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4위에서 2위, 1위로 쭉쭉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김민석 1위는 이재명 효과다.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하죠. 지금 뭐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김민석 그 후보가 과연 몇 위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1위를 차지하게 되면 최고위원 중에 1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것은 대표를 제외하고 가장 대표하고 선발을 많이 맞출 수 있는 사람 또 대표가 잠시 뭐 휴가를 간달지 자리를 비웠을 때 대표의 자리를 대행 체제로 가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수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잠시 잠깐 사고가 있었을 네. 때
그때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의 지위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2기 체제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손발을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민주당에는 지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 후보가 나왔고 수석 이제 최고위원들이 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이 한동훈이라는 그 후보에 대해서 러닝메이트가 이제 나왔죠. 마케팅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다가 팀 사실은 이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픽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이슈였는데 네. 지금은 저 그 영상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 옆에서 가장 이재명 대표하고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김민석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들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번 호남 경선을 통해서 네. 상당히 영향을 세게 이제 받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 2위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본 그 모습, 아 그게 찍혀버렸어? 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은 사실 김민석 후보는 나랑 러닝메이트야 라고 말을 해주는 사실 그런 효과가 사실상 발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위가 되면 이 1위가 그냥 그대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그대로 굳어진다 그럴 때 가장 서운해할 사람은 아마도 정봉주 의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님.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는 저 영상 때문에 내가 수석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수석이 못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일단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견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을 뽑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득표가 아니라 소수의 득표를 통해서도 최고위원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당내에 여전히 어떤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신호, 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 상당수가 물론 부채감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낙검수로 뜨긴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막상 뭐 공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어쨌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이 승복을 하고 물러나줬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도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부채감은 있을 거예요. 다만 예전에 있었던 논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패턴들이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이쪽보다는 좀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또 당내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라든지 견제 이런 것 속에서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정봉주 후보가 좀 앞으로 남아 있는 이 난관들 이런 것들은 네.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단지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최고위원이 된 이후의 상황에도 뭔가 어느 정도의 견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팀 이재명인데 왜 김민석 후보만 손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정봉주 후보가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것 때문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직접 보실까요? 아니 어제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하지 맙시다. 아니, 제발 고소하지 이게 말아주십시오. 저희 팀이에요? 아니죠. 정봉주 의원이 권고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제 피의자에게 이건 상반 고소라고 가르친 그 내용이에요. 하세요. 자. 네. 네, 정말 옛날 영상이에요. 오죽하면 이 TV 화면이 약간 양쪽이 지금 분할이 됐습니다. 정말 17년 전, 2007년의 모습인 건데, 네, 2007년에 그때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때의 모습이죠. 그때 지금 보면 정봉주 당시 의원이랑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정동영 당시 후보 쪽이었었어요. 같이 뭔가 말싸움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것이냐, 김수민 의원님. 기억나십니까? 네,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때 이제 특히 빅3 후보가 있었죠.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이 세 사람이
강하게 맞붙은 선거였는데 이때 네. 이제 나왔던 논란이 이게 이제 그냥 당원들뿐만 아니라 선거인단까지 모집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만들어내고 동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스 떼기 논란, 폰 떼기 논란, 차 떼기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박스 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리 접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막 현장을 손학규 후보 측에 정봉주 의원이 덮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마침 공교롭게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에 정동영 후보 측의 캠프의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저때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워낙 강하게 양측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뭐 그런 논란이 또 한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옛날에 싫어했던 사람하고는 다시 친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를 가지고 아직까지 저것 때문에 앙금이 있을까? 아. 앙금이 있다고 해도 다른 이유가 아닐까? 예,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07년도 14년 전 일인데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지껏 그 앙금이 가겠느냐. 설혹? 불편해도 딴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산 내가 27년도. 나는 정동영 후보 지원하고 그래 공동 아니면 손학규하고 그러다가 예.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대표님이 그 정동영 측의 법률 단장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변호사에서 그때 가서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 저거 원래 반명이었다. 저거 좋은 성적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댓글이 지금 달리는 거예요. 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고 박진영이가 가운데서 심판을 먹는 사진이. 근데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절실해요. 그 밑에 댓글에 17년 전서부터 반명이었다고. 네. 지금 정봉주 후보가 살짝 서운해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절실하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17년 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그거 뭐 옛날 일이고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그게 언제적 얘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뭐 법률단장이었는지 변호사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렇게 너무 옛날 일이다라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영상에서 보면 분명한 건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정봉주 후보는 약간 애가 닳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봉주는 뭐 1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 유튜브 한번 찍으니까 순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4위가 1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거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아, 원래부터 반명이었구나, 감정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일단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 이 대표의 오른쪽에 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의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봉주 지금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봉주 후보 자체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일단 나이도 많고요. 또 정치 경력도 이재명 대표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이지만 이전의 수석 최고위원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본인의 행동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등을 갈라줄 수 있는 등을 맞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많이 참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봉주 후보 스타일로 보면 이 정도 되면 치고 나오고 시끄럽게 하야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와 나하고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한계가 있다. 분명. 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 의견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김민석 후보 손만 들어둬서 약간 서운함이 있긴 있지만 이 서운함을 또 딱히 피력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네.